지금 욕심을 버려야 진짜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꿈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수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철학의 전환 100% 수익보다 중요한 것. 최근 경제신문에서 한 자산운용 전문가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전엔 고객 돈으로 30%, 50% 수익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 10에서 15%만을 목표로 합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목표를 낮추는 걸까요? 그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한번 100% 벌고 다음에 30% 있는 것과 매년 꾸준히 15%씩 버는 것. 10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리의 마법은 꾸준함에 있지 폭발력에 있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첫 해 100% 수익, 둘째 해 마이너스 30% 손실이면 실제 수익률은 40%입니다. 하지만 매년 15%씩 2년이면 32.25%. 아니,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핵심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입니다. 50% 잃으면 100% 벌어야 본전이니까요. 타인의 자산을 책임진다는 것. 그 무게감이 투자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그의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증시, 지금은 코로나 당시 2300 수준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최고점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온도를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따뜻한 정도입니다. 과거 상승장을 복기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대중이 진짜 열광하기 시작한 건 지수가 저점 대비 2배를 돌파한 시점부터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코스피 4200에서 4500포인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직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타로 몇 프로 벌려고 안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골라 꾹 참고 앉아있는 게 답인 시기라는 얘기죠.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도. 더 중요한 변화는 구조적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401k라는 연금 제도가 국민의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정부가 노골적으로 주식시장을 살렸고 결과는 주가 4배 상승입니다. 중국마저 최근 주식시장 부양을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만 유독 부동산에 올인했죠. 하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퇴직연금의 주식 편입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니, 한국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확실한 것에 베팅하십시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ROE는 낮아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확실한 이익을 찾는 것. 그 핵심은 배당 성장입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 증권주가 첫 번째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혜택을 봅니다. 장사가 잘 되면 배당도 늘어나죠. 은행주는 이미 배당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다릅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 중 저평가된 곳을 주목하세요. 자동차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장점입니다. 성숙 산업이라며 시장이 무시하는 사이 이들은 매년 꾸준히 돈을 법니다. 주가는 싸고 배당은 높습니다. 안정적 투자의 정석이죠. 지주회사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회도 큽니다. 자사주가 많고 대주주 지분이 과도하지 않으며 주가가 저평가된 곳. 이런 회사는 행동주의 투자자나 외국인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기업 가치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반도체는 어떨까요? 많이 올랐죠. 하지만 비싸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AI 수요는 이제 서버를 넘어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산됩니다. HBM만이 아닙니다.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하이닉스는 수익성, 삼성전자는 가격 매력이 여전합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한국이 정말 잘하는 분야입니다. 미에 대한 욕구는 본능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K뷰티의 확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조심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방산주는 전망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그 기대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익 대비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통신과 철강은 배당이 좋아 보이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통신은 내수에 갇혀 있고 철강은 중국의 덤핑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당이 늘어나지 않으면 매력도 반감됩니다. 본질과 가격을 구분하는 눈. 시장은 감정적입니다. 흥분하면 폭등하고 두려우면 폭락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그것이 A입니다. 시장이 매기는 가격, 그것이 B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B만 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A를 기준으로 B를 판단합니다. A와 B의 괴리가 클 때 기회가 옵니다. B가 A보다 턱없이 낮으면 사는 겁니다. 반대로 B가 A를 크게 웃돌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시장에서 밥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빅테크는 어떨까요? 버블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십시오.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AI 성장세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다만 이제는 적정 가격을 보며 대응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를 예로 들면 이익 배수 30배 초반에선 적극 매수, 40배 넘어가면 비중을 줄이는 시기죠. 평범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10년, 20년의 시계로 보십시오. 빨리 돈 벌려고 하면 이 시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가치 투자가 20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배당과 그 지속 가능성만 보십시오. 이 평범한 원칙이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크게 불려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